6월 16일 연준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7월 28일에 있으면서 미국 금리는 2.5%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급격한 부동산 냉각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금리도 7%까지 솟구치게 됩니다. 미국 금리와 부동산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와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년 미국 부동산 전반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말 인사는 말미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연준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리가 빅스텝 0.5% 정도 오르는 것도 엄청난 부담감이었는데 이날 자이언트 스텝 0.75가 오르면서 1.75%가 되었고요. 파월 의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7월 28일에 있으면서 미국 금리는 2.5%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이자는 6%대에 근접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급격한 부동산 냉각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파는 분들도 사는 분들도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고요. 부동산을 10년 이상 하면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가 전부 부동산 시장 하락세, 집값의 배신, 2008년 리먼 사태급 쇼크라는 등 연일 악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2029년 9월, 바로 3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뉴스가 미국 부동산 평균 집값 10% 하락 사실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라는 등의 기사였습니다. 심지어 10월에는 주택 구입 지수가 33년 만에 최저치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유가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경이롭게도 인플레이션이 8%가 넘게 되자 연준은 9월 22일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3.25%가 되고 말았고요. 결국 부동산 금리도 7%까지 솟구치게 됩니다. 이때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초 금리가 3%대에 있다가 2배 이상 올라버리니 10만 불 기준 220불 이상의 페이먼트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담감 속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집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아지길 바랬지만 미국 금리가 결국 11월 3일 4%가 되고 말았고요.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부동산 이자율은 조금 안정세를 찾아서 6%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 금리도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부동산 집값은 올 초 대비 제가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기준 1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집값은 2019년 팬데믹 전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2019년 금리가 2.5% 정도였고 부동산 금리가 4.5%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와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빠르게 2주에 걸쳐서 2022년 미국 부동산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측은 예측일 뿐이구나라는 것과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과 경제가 급격히 변화했고요. 다시 이 바이러스가 안정화되면서 더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해 줄 것 같은 현금 유동자산의 배신 등이 현재 이런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둑 용어에 지난 경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겪었던 2022년을 잘 복귀해 본다면 다가올 2023년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뭘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에쿼티도 어느 정도 있고 이자율도 많은 분들이 재용자를 받아 놓아서 집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급격한 주택 하락은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에 언급한 이자율을 잘 지켜보셔야 하고요. 집을 구매할 때 융자를 최소한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꼭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몇몇 은행들이 모기지 전쟁 속에서 조금 더 좋은 플랜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이자율을 낮게 해주는 플랜, 이자율의 부담감을 경감해주는 바이다운 플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높은 이자율로 집을 구입해야 한다면 2년 안에 충분히 재용자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과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년에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시는 보금자리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융자용어 LTV, 융자 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LTV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로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 그 주택이 은행주고 랜더로부터 인정되는 주택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 구입하는 집이 80만 불이고 은행에서 인정하는 LTV가 80%라고 가정할 경우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64만 불이 됩니다. LTV가 높을수록 융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소득이 높아도 이 LTV에 따라서 주택 융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LTV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TV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해 첫 금요일 2023년 위기의 셀러 마켓 어떻게 하면 집을 잘 팔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면서 남은 2022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